조심하세요. 당신이 내는 국민연금이 중국 자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중국 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473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2배예요.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돈이 두 가지 전쟁터에 동시에 투입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쟁터는 환율이에요. 정부가 환율 1,500원 막는다고 국민연금 95조 원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거든요. 두 번째 전쟁터는 중국이에요. 중국계 펀드가 한국 인프라 회사들을 하나씩 먹어치우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하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2025년 12월 부산 곡물 창고 하나가 뉴스에 나왔어요. 왜 곡물 창고가 뉴스에 나왔을까요? 이 창고를 관리하는 회사가 중국 손에 넘어갈 뻔했거든요. 회사 이름은 이지스 자산운용이에요. 부동산 펀드 운용사예요. 국민연금이 여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뒀어요. 그런데 힐하우스라는 중국계 펀드가 1조 1천억 원 주고 사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와요. 이지스는 단순한 부동산 회사가 아니었어요. 부산 곡물 창고요. 곡물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저장 비용이 얼마인지, 계약 구조가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전부 볼 수 있는 위치예요. 데이터 센터도 똑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서버가 어디 있고 전력 설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임대 계약 조건이 뭔지 다 아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에요. 각 집 전기 사용량, 출입 시간, CCTV 위치를 다 알잖아요. 그런 정보예요. 그런 회사를 중국계 펀드가 1조 원 넘게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돈 입찰 때는요. 흥국생명이라는 국내 보험사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가 호가 방식으로 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힐하우스가 1조 1천억까지 가격을 올린 거예요. 흥국생명은 화가 났죠. 원래 이런 방식 하지 않기로 했는데 룰을 바꿔서 힐하우스를 밀어준 거 아니냐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어요. 왜 중국 돈이 한국 인프라 운용사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힐하우스 전력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과거 인수한 회사들에서 직원 구조 조정하고요. 순이익 대비 과도한 배당금 뽑아낸 이력이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에 본사 두고 있는데 자금 출처는 중국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보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요, 대만 사태가 터지고 한국이 개입한다면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적성국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투자한 데이터 센터 운영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어디에 서버를 두는지, 백업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면요. 이제 국민연금이 왜 도망가려는지 알겠죠? 근데요, 이런 일이 이지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요. 무려 15개월 동안 비슷한 전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요. 세계 1위 금속 회사거든요. MBK 파트너스라는 펀드가 우리가 이 회사 사겠다면서 주당 83만 원 제시했어요. 시장가보다 25% 비쌌거든요. 국민연금은 4.51% 지분 보유하고 있었어요. 캐스팅 보트였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또 나와요. MBK는 한국 펀드인데요. 왜 미국 의회가 경고장을 보냈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MBK한테 돈 낸 투자자 중에 중국 투자공사가 있었어요. 국영 펀드죠. 그리고 고려아연이 만드는 안티모니는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이거 중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고민했겠죠. MBK 제시가로 팔면요. 83만 원이니까 수익률 올라가고 성과급도 나오겠죠. 현 경영진 지지하면요. 시장 가니까 수익률 낮아지고 욕먹겠죠. 결국 국민연금은 현 경영진을 지지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MBK가 주주가치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지스든 고려아연이든요. 국민연금은 똑같은 돈을 벌려고 하면 안보를 팔아야 하고요. 안보를 지키면 소송당하는 구조예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2025년 한 해요. 배터리 3사 시가총액 35조 원이 증발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요. 국민연금은 이 회사들 지분 5에서 7% 보유하고 있어요. 대략 2조 원 넘게 손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중국 CATL이랑 BYD가
LFP 배터리 가격을 반값으로 내렸거든요. 한국은 고급 NCM 배터리로 승부했는데요. 미국,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값싼 중국 배터리면 충분하다면서 계약을 끊는 거예요. 2025년 12월에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13조 5천억 원 계약 해지했어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여요. 중국이 쓰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 인수해서 정보 뺏기, 이지스처럼요. 둘째, 인수해서 경영권 뺏기, 고려아연처럼요. 셋째, 시장에서 밀어내서 가치를 0으로 만들기, 배터리처럼요. 세 가지 방법인데요. 목표는 하나예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 국민연금 1224조 원 중에 약 25%인 311조 원이 한국 주식에 있거든요. 이 중 상당 부분이 이 세 가지 함정에 걸려 있어요. 당신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지금요. 이 세 가지 전쟁터 중 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국민연금이 뭐 하냐고?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고? 맞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국민연금도 바보가 아닌데요. 이 상황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국민연금한테는 치명적인 족쇄가 하나 있어요. 수탁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국민연금은 여러분 돈을 맡아서 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조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계 펀드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면요. 그쪽을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돈 날렸다고 소송당해요. 아까 본 고려아연 사태가 딱 그 예예요. MBK 파트너스가 주당 83만 원을 제시했잖아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았죠. 여기에 우리가 인수하면 배당도 팍팍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이 오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MBK 뒤에 중국 투자공사가 숨어 있고요. 고려아연이 만드는 안티모니는 미국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거든요. 미국 의원들이 직접 경고장을 보낼 정도였고요. 그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선택하면요. 돈은 더 벌지만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놈 취급받아요. B를 선택하면요. 국가는 지키지만 주주가치 훼손했다며 소송당해요. 결국 국민연금은 B를 택했어요. 현 경영진을 지지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MBK가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국민연금을 샌드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게요. 그리고요. 가장 치사한 건 중국은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MBK 힐하우스 같은 사모펀드를 앞세우죠. 겉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 살리려는 착한 투자자예요 라고 하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돈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당신이 낸 국민연금이 인질로 잡혀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뿌리를 파봐야 해요. 첫 번째, 국민연금은 너무 커요. 국민연금 1224조 원이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710조 원인데 그것의 거의 2배예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70조 원인데 그것보다도 많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대기업의 대주주거든요. 삼성전자 8%, LG에너지솔루션 7%, 현대차 9%요. 그러니까요. 이 회사들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바로 이 회사들을 타겟으로 잡은 거죠. 두 번째, 중국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2015년부터 중국이 중국제조 2025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한마디로 10년 안에 모든 제조업에서 1등 먹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그리고 2025년 말, 정확히 10년이 지난 지금요. 그들은 성공했어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 68.9%, 전기차는 BYD가 테슬라를 대쳤어요. 반도체도 SMIC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제치고 세계 3위가 됐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냐고요? 돈이에요. 중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부었거든요. 시장 가격보다 반값에 팔아도 정부가 보전해 주니까요. 한국 기업들은 시장 원리로 싸워야 하는데요.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밀어주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죠. 세 번째, 한국에는 방어막이 없어요. 미국에는 CFIUS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미국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심사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회사를 사려고 하면요. 차단해요. 한국은요. 그런 기구가 없어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산업기술보호법 이런 게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요. 이지스처럼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회사는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고려아연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정부가 이거 문제구나
하고 법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5년 7월에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서 79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고요. 근데요, 이미 늦었어요. 배터리 시장은 무너졌고요. 이지스는 인수 직전이거든요. 네 번째, 사모펀드라는 위장막이 있어요. 중국은 직접 나서지 않아요. MBK, 힐하우스처럼 사모펀드를 앞세우죠. 겉으로 보면요, 싱가포르, 홍콩에 본사 둔 글로벌 펀드예요. 자료를 보면 여러 나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다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돈 추적해 보면요, 중국 투자공사, 중국 국영은행 자금이 섞여 있어요. 이게 교묘한 게요, 법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아니거든요. 싱가포르 법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분류되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싱가포르 펀드가 투자하는데 왜 막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다섯 번째,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터져요. 2025년에 쿠팡 내부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인 직원이 관여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 사건이 아직 생생한데요, 이번에는 아예 지배주주 단계에서 중국계 펀드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지스가 인수되면요, 국민연금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는지, 이런 투자 전략, 데이터가 이지스 시스템에 다 쌓여 있거든요. 이게 중국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당신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 얼마를 어디에 투자하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 모든 정보를 잠재적 적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국민연금은 너무 크고, 중국은 전략을 바꿨고, 한국에는 방어막이 없고, 사모펀드로 위장하기 쉽고, 정보 유출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5가지가 합쳐져서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연금은 또 다른 전쟁터에 투입되고 있어요. 바로 환율이에요. 2026년 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이에요. 20원만 더 오르면 1,500원 됩니다.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어요. 외환 스와프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거죠. 이건 마치 친구한테 내가 김밥 줄 테니까 너 샌드위치 나한테 빌려줘.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한도는 65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보험료 몇 년치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으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요. 명동 환전소에 사람들이 안 몰리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잡은 거고요.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연금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전략적 환해지가 더해집니다. 환해지는 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미리 환율을 고정시키는 건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3개월 후에 가는데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나중에 1,200원으로 오를까봐 걱정된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여행사에 가서 나는 3개월 후에도 1,000원에 달러 바꿀 거야 라고 계약하는 거죠. 환율이 높을 때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차익을 보는 거죠. 이건 마치 사과값이 비쌀 때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사과값이 떨어지면 나는 비쌀 때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이득이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12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12월 24일 오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460원까지 20원이 급락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는 해외 자산의 최대 10%, 약 79조 원까지만 가능해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시장의 구조적인 달러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이건 대형 불이 났는데 소화기 몇 개로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이 이미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 사이에 도달하면 환해지를 시작한다고요. 작년 말 올해 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그럼 투기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마치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나는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올인해 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투기 세력들은 환율을 그 수준까지 밀어올린 다음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하면 같이 달러를 팔아서 차익을 챙깁니다. 국민연금의 개입 효과가 사전에 소진되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 환해지 및 중단 시점을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 작전을 상대방한테 미리 알려주고 경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길 수가 없다. 만약 국민연금 방어선이 뚫린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환율 1,500원을 돌파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국민연금의 79조 원 물량이 바닥나요. 소화기의 물이 다 떨어진 거죠. 더 이상 환율 방어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이 소식이 블룸버그, 로이터 같은 글로벌 금융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집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는 경제신문이에요. 한국 최후의 환율 방어선 붕괴 같은 헤드라인이 뜹니다. 그 순간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합니다. 이건 마치 댐에 금이 가더니 결국 무너지는 순간과 같아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패닉셀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요. 한국 정부가 환율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죠. 이건 마치 배에 구멍이 난 걸 발견한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찾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한국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져요. 이건 마치 아파트 단지에 불길한 소문이 돌면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집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받은 원화를 즉시 달러로 바꿉니다. 외환시장의 달러 매수 주문이 폭주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최후 선택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A안은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달러를 공급한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이건 마치 집주인이 금고를 열어서 비상금을 꺼내는 모습을 이웃들이 다 보는 것과 같아요. D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환율은 1,600원, 1,700원으로 치솟다. 이건 산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죠. 결국 A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동안 100억 달러, 200억 달러씩 외환 보유액이 녹아내리죠. 네 번째는 국내 자금 이탈 가속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외국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가세하는 거죠. 이건 마치 동네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처음에는 몇 명만 나가다가 나중에는 모든 주민이 동시에 비상구로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아니면 수입 대금 결제에 필요한 달러를 못 구한다며 달러를 사재기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수입 원자재 값 치르려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개인들은 이러다 IMF 오는 거 아니냐라며 예금을 달러로 바꿉니다. 은행 창구마다 달러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섭니다. 이게 바로 한국판 뱅크런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국가에서 달러를 빼가는 거죠.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IMF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2,500억 달러로 급감합니다. 무디스,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한다고 발표합니다. 신용평가사는 쉽게 말해서 나라의 성적표를 매기는 곳이에요. 한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점수를 깎는 거죠. 이 뉴스가 나가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면 훨씬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요. 결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벌립니다. 1997년 외환 위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5가지를 항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도 계속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1,490원을 넘으면 경계 단계, 1,500원을 넘으면 비상 단계입니다. 마치 체온이 38도를 넘으면 주의하고 39도를 넘으면 위험한 것처럼요. 두 번째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한국은행이 실탄을 얼마나 쏘고 있는지 보여줘요. 이건 마치 군대의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것과 같아요.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면 비정상적인 속도죠. 마치 통장 잔고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매달 초 발표되는 통계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그 돈을 달러로 바꿔가거든요. 한 주에 2조 원 이상 순매도면 공포 매도 단계예요. 이건 마치 극장에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돌 때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이버 금융, 다음금융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매일 체크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국고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신호예요. 국채 금리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죠. 이자가 오른다는 건 너희 나라 위험해 보이니까 이자 많이 줘 라는 뜻입니다. 10년물 국고채의 금리가 3.0%를 돌파하면 위험 신호예요. 다섯 번째는 신용등급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같은 곳에서 한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 자금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이건 마치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점수가 떨어진 것과 같아요. 부정적 전망 발표나
등급 하향 검토 같은 뉴스가 나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매일 체크하세요. 이건 마치 운전할 때 계기판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연료가 떨어지는지,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잖아요. 오늘 당장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입니다.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3억 대출, 현재 금리 4.5%라면 6개월 후 금리 6.5% 예상됩니다. 월 이자 112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50만 원 차이입니다. 은행 앱 열기, 대출 메뉴 들어가기, 금리 전환 신청, 상담사 통화, 서류 제출, 1시간이면 됩니다. 700억 달러 넘으면 퇴직연금 비율을 늘리고 개인연금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달러 계좌 만들고 100만 원 환전하세요. 원화 가치 하락 대비입니다. 자산 분산의 기본입니다. 지금 환율에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5분 만에 가능합니다. 자산의 10에서 20%. 월급쟁이라면 월급 한 개월치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추천합니다. 셋째, 신용카드 한도 줄이고 체크카드 쓰세요. 경기 악화되면 신용카드 연체율 폭증합니다. 연체하면 신용등급 폭락,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미리 차단하십시오. 카드사 앱 또는 전화, 한도 조정 신청,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쓸 수 없으니 안 씁니다. 강제 절약 효과입니다. 3가지 행동, 오늘 안에 끝내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이걸 한 사람 대 안 한 사람, 6개월 후 차이. 한 사람은 500만 원 지켰고 한 사람은 500만 원 잃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어선은 79조 원이라는 한계가 있고 시장은 이미 패턴을 다 알고 있죠.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쓸 수 있는 선수가 벤치에 한두 명밖에 안 남았고 상대팀은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정부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계속 투입할 것이고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못 잡으면 다음은 외환 보유액을 직접 쓸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시장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판단할 겁니다. 그때 시작되는 건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뱅크런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빼가는 국가 차원의 뱅크런이에요. 이건 마치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찾아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달이 결정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재무 안전은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 끄고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